이번에는 한로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전 주제가 밴드 부문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과연 요즘 밴드 씬에 가장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 누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1하고 3이 이구 동성으로 얘기한 게 한로로였어. 맞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로로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두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카테고리는 이제 3이 준비를 해왔잖아. 나는 이거를 이제 피파 같은 게임에서 축구 선수 스탯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싶었거든. 총 6개의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멜로디, 가사, 편곡, 가창과 연주, 프로듀싱, 마케팅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각자의 총평 같은 거를 해보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6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로로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한로로라는 아티스트는 특이한 케이스다. 밴드 음악을 하는 솔로 여성 가수잖아. 내가 알기로는 약간 연습생처럼 기획사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 맞아. 이제 자기가 음악적으로 준비된 상태가 아닌데 아티스트는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사에 문의를 했더니 곡을 써와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뚝딱뚝딱 써서 가져가서 그게 이제 입춘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괜찮네 너 계약하자 해가지고 기획사에 소속돼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세상에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정말 만화적인 데뷔 과정이지. 완전 특수하잖아. 이게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맞아. 근데 또 그렇게 데뷔를 한 이 입춘이라는 곡이 상당히 히트를 치고 반응이 있었지. 한대음에서 올해의 신인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까지도 진짜 만화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한창 하고 있을 시기에 쓴 곡인데 음악성 같은 것도 인정을 받은 케이스인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지금 생각나는 게 김동률 기억의 습작 같은 곡이 뭐 20대 초반 혹은 10대에 쓴 곡이라고 알고 있거든. 지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개띵곡이잖아. 그렇게 커리어 시작하는 시점에 쓴 곡이 이렇게 좋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되게 하나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이 사람이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일반적인 데뷔 과정이랑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출발할 때부터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한로로가 굉장히 허슬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거든. 곡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이번에 펜타포트 락페에 나왔는데 뭐 1시간짜리 그 공연 이런 거를 충분히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곡이 쌓였단 말이야. 아직까지 특별한 부침이 안 보이고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트레이닝을 도대체 어떻게 시켰는지 아니면 본인이 처음부터 얼마나 재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케이스 같다. 만약에 이게 트레이닝의 힘이라면 그 3도 당장 그 기획사에 들어갈 법하다. 그치.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건 트레이닝으로 안 돼. 근데 난 재능 쪽에 가깝다고 봐. 첫 번째로 멜로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6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잖아. 만약에 하나하나에 이렇게 순위를 매겨야 된다면 나 이제 가사가 1등이고 2등으로 들어가는 게 난 멜로디거든. 춘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코드 진행이나 편곡적인 그런 것들 그 라디오에 대해 크립과 이제 거의 완벽히 똑같거든. 참 신기한 게 인트로를 들었을 때는 크립이 생각이 나는데 노래를 다 듣고 나서는 이제 크립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거든. 크립이랑 코드 진행 똑같다는 거 지금 머릿속에서 재생시켜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 라디오헤드를 지워버릴 수 있는 멜로디의 파괴력, 멜로디 메이킹, 탑라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감의 영역이거든. 재능의 영역이지. 진짜 재능의 영역이야. 편곡이라든지 음향적인 부분은 아는 게 많을수록 잘 만들 수가 있는데 멜로디는 그냥 멜로디를 본인이 쓸 줄 아는 수준에만 이르르면 음악 70년 한 사람이나 음악 3년 한 사람이나 똑같은 성상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 맞아. 한로르는 멜로디를 캐치하게 쓰는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지 않을까. 기가 막히다. 정말 기가 막혀 진짜. 아주 좋아.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촐하거든. 이게 멜로디까지 밋밋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밋밋한 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기가 막힌 멜로디가 나와버리니까 이 곡이 그냥 확 특별해지는 거야. 맞아. 입춘뿐만 아니라 뭐 내가 좋아하는 비틀비틀 짝짝꿍이라든지 집 EP에 있는 집이라든지 가사 얘기 있다 하겠지만 멜로디도 가사만큼이나 정말 이 한로로의 강점이 아닌가. 나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1순위로 정리를 했었는데 멜로디를 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었냐. 이 한로로 음악들이 멜로디가 다 존재
캐치를 해.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가 되게 쉬워. 최근 몇 년간의 밴드 씬의 음악들이 멜로디보다는 사운드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았거든. 웨이브 투어스라든가 뭐 이런 팀들 보면은 그렇게 멜로디 라인이 강렬하지도 않고 보컬을 튀어나오게 믹싱하지도 않았어. 배경이 되는 이 밴드의 사운드들을 굉장히 세련되고 미끈하게 믹스를 해가지고 이미지적인 접근을 하는 팀들이 많았단 말이야. 들었을 때는 세련된 건 알겠는데 그게 내 취향이랑은 가깝지가 않아. 이거는 어떤 트렌드 같은 거기 때문에 멜로디컬한 작업물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중들한테 반응이 왔던 게 소네플의 이상기후 앨범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거든. 그게 벌써 10년 전이란 말이지. 물론 뭐 그 사이에 혁오라든지 새소년이라든지 실리카겔 같은 밴드들도 멜로디가 있는 히트곡들을 배출을 했지만은 그 팀들조차도 몇몇 곡을 제외하면은 멜로디보다는 뭔가 사운드에다가 중점을 두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 한로로의 히트가 되게 반가운 점이 뭐였냐, 이 가요하고 구분이 돼야 되잖아. 락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락 장르 특유의 어떤 작품성을 갖고 있으면서 캐치한 멜로디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가 내 개인적으로도 좋았던 부분이고 장르 전체적으로도 되게 좋다고 보는 게, 이런 노래들이 락의 라이트한 팬이라든지 잠재적인 수요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멜로디를 가진 노래들이 한로로라는 아티스트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게 난 굉장히 반가웠어. 그러니까 이제 멜로디가 중요하냐 혹은 이제 편곡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이건 사람의 취향 차이잖아. 근데 나는 3이랑 똑같아. 난 진짜 멜로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뭐 편곡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남는 건 멜로디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로로의 어떤 멜로디 메이킹 능력 너무 뺏고 싶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쌓여가고 있는 디스코그래피에서 아무리 폼이 떨어져도 어떤 일정 이상으로는 안 내려가거든.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 항상 균질한 일정 수준 이상의 멜로디를 공급을 한다. 다음은 가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로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가사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단 말이지. 이 사람 건대 국문과 출신이거든. 가사를 뜯어보면은 책벌레 특유의 난해한 단어들 되게 많이 써가지고 평소에 잘 안 쓰는 문어체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곱씹어볼 만한 가사를 쓰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한로로의 어떤 가사들은 말하듯이 얘기하는 친숙한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진 노래들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거든. 내가 입춘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한편에 약간 시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 그치? 되게 간결하고 그 와중에 쓰여진 단어들도 쉬운 편이고 운율 같은 것도 다 맞춰져 있고 가슴에 와닿는 비유, 가사 조합들도 너무 좋고, 음악에 요소가 있다면 멜로디 그리고 뭐 편곡, 뭐 가사 이렇게 있잖아. 나만의 표현인데 노래를 잘하면 뭐 365, 곡을 잘 쓰면 265, 가사를 잘 쓰면 1류다? 그러니까 약간 가사가 제일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해. 그럼 나는 3류인데? 왜냐하면 음악 잘하는 사람 정말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가사를 잘 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비음악적 영역이잖아 가사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좀 따로 놀거든. 이 싱어송라이터를 보면. 그런 면에서 난 한로로를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게 난 가사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준이 좀 한 수준 높은 가사를 나는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 한로로가. 높은 수준이기는 한 것 같아. 근데 그렇다 그래서 한로로가 엄청난 1티어의 작사가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는 이소라나 심연보, 뭐 윤종신 이런 사람들이 너무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로로는 그보다 한 수 아래가 아닌가. 1티어를 왜 1티어라고 생각하냐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어려운 단어도 별로 안 쓴다? 흔해 빠진 단어들 가지고 가사를 쓴단 말이야. 근데 결과물이 너무 개쩔잖아. 반면에 한로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급 재료들을 가지고 고급 요리를 하는 그런 느낌? 읽은 게 많다 보니까 소스가 많은 거지. 그걸 이렇게 잘 뽑아내가지고 예쁜 가사를 쓴다.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가사 자체는 내 취향은 아님. 그럴 것 같았어. 성향 때문인지 나는 좀 그 회색빛이 도는 가사를 좋아해. 그런 면에서는 이 한로로의 가사가 너무 파스텔 톤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소녀소녀한 느낌? 그치. 내가 공감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가사가 정말 예쁘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이 가사를 준비를 했구나라는 건 느껴지지만 나도 이랬는데 막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들진 않더라. 근데 집 앨범의 가사들은 꽤나 회색 가사들도
많거든. 아 근데 나는 그것마저도 소녀의 회색빛. 아 나도 그 집 가사를 한번 봤는데 아니야 이건 파스텔 톤이야. 단호하시네. 말들이 너무 예뻐. 말라 비틀어진 그런 느낌을 원하는 거지. 물론 근데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함으로써 일상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이 가사에 대입을 하면서 힘든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치유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은 해. 뭐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내 취향은 좀 아니었다. 뭐 어쩔 수 없이 소녀스러움이 묻어날 수밖에 없지. 쓴 사람이 그런 식이니까. 1이 왜 한 단계 높은 가사라고 했는지는 공감되긴 해. 내가 이 시기에 썼던 가사들이 어땠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다 노래를 잘하고 다 음악을 잘 쓰는 이런 시대에 가사를 잘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한 변별력이란 것 같아. 그리고 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앨범 소개글도 재밌게 잘 써. 몰랐어. 보통은 이제 보도자료처럼 쓰는 아티스트들이 많거든. 그치 소개글. 근데 여기는 약간 소설의 한 꼭지처럼 쓸 때도 있고 감상을 이렇게 풀어낼 때도 있는데 풀어내는 방식이 아기자기하고 특별하다고 느껴질 때가 좀 있었어. 시간 되면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 나 꼭 봐야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편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한루루 노래들의 편곡은 이세라는 프로듀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정보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프로듀서라고 하면은 음반이라든가 전작의 작업물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세 같은 경우에는 전작을 못 찾았고 본인이 발매한 음원도 딱 하나밖에 없어. 타이달 웨이브라고 2023년에 발매된 그런 음악 밖에 없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한루루 노래만 들어보면은 편곡 자체는 전형적인 록밴드 편곡이잖아. 특별할 게 없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한루루의 멜로디 가사 그리고 이 아티스트 자체의 인간적인 매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너지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맛이 무섭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만 조금 해당되는 얘긴데 나는 음악이 편곡적으로 배울 점이 없는 곡은 안 들어. 안 좋아해. 그런 이유로 남들이 다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아티스트들도 있어. 편곡적으로 들을 만한 연주가 나온다든지 곡에서 독창적인 톤이 나온다든지 편곡적으로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냥 락 BGM 반주 같은 무난한 편곡들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런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아예 안 듣는 정도로 내가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인데 결국 멜로디랑 가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브로콜리 너마저 같은 밴드 있잖아. 편곡적으로 배울 점이 없는 아티스트들은 안 듣는데 브로콜리 너마저는 듣는단 말이야. 가사나 어떤 멜로디가 불호적인 부분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루루도 약간 그런 축에 속해. 지금 그러니까 했던 말을 정리하자면은 한루루나 브로콜리 너마저나 뭐 편곡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는데 가사랑 멜로디의 완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총점이 플러스라 가지고 듣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만큼 그 기준을 무너뜨릴 정도로 특정 부분에서의 엄청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런 쪽의 편곡 방향을 의도적으로 잡았을 수도 있지. 그럼 나는 자우림이랑 에이브릴 라빈을 반반 섞어가지고 평균을 내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느꼈는데 지금까지는 뻔한 편곡들 가지고서도 충분히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정규쯤에는 반드시 사운드적으로도 좀 더 완결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을 모색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 편곡을 주제로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쉬워. 맞아. 이번에는 가창과 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루루의 곡들 자체가 대단한 가창력을 요구하는 그런 멜로디나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곡 자기가 제일 잘 부르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정도의 느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페퍼톤스나 루시드 폴 같은 아티스트들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음치에 가깝다고 난 생각하거든. 근데 그들의 노래를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건 그들 자신이잖아. 그렇지. 어찌됐든 간에 한루루의 노래는 한루루가 제일 잘 부를 수 있을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 나도 한루루가 1티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페퍼톤스나 루시드 폴보다는 나은 수준인 것 같고 다만 한루루 노래를 딴 사람이 불렀을 때 더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 그렇다고 음악이 누가 될 정도의 실력이 안 좋은 보컬은 절대 아니고 자기 노래를 소화할 정도는 충분히 된다. 음색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포크나 이런 걸 불렀을 때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맑고 청아한 음색이긴 한데 그러면 또 한로로가 지금 같은 위치에 오지 못했겠지. 그러고 보니까 그 입춘 같은 경우도 내가 원곡보다는 유튜브에 올라온 어쿠스틱 라이브 버전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 어쿠스틱 버전이 더 좋았다. 이 부분에서 나도 조금 공감을 했던 거는 입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밴드가 확 들어오잖아. 거기서 뭔가 묘하게 불편한 공명이 느껴지는 느낌? 이게 내 취향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라는 생각은 들었어. 처음으로 한루로의 노래를 들은 게 입춘이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다른 곡들을 들었을 때는 또 괜찮았어. 아 이게 뭔가 목소리가 별로다라기보단 그냥 이 사람의 톤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긴 했고 좋았던 거는 입춘에서도 그렇고 또 사랑하게 될 거였나? 에서도 그렇고 좀 느꼈던 게 문장이 끝날 때 소리가 이렇게 잦아들면서 나오는 숨의 떨림 같은 게 있어. 버릇처럼.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정형화된 보컬이 아니라서 나오는 느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입춘에서는 초기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끄듬 처리가 불안한 끄듬 처리라고 볼 수도 있을 법한 처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느낌이 입춘의 어떤 가사하고 붙여놨을 때 그 묘한 소녀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나 비슷한 느낌 받은 것 같아. 끄듬이 묘하게 불안하면서 그 숨이 남아있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사가 더 설득력을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 가창의 영역에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은 모자란 듯한 이 가창력이 특유의 가사하고 맞물려서 한로로라는 가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난 있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 오히려 너무 세련되고 정제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노래를 했으면 그 가사나 이 멜로디가 와닿지 않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막 능수능란하게 막 라이브를 하면 막 알리 막 이런 사람처럼 막 해. BMK 마냥 노래를 해요. 이상할 것 같아. 근데 가사는 막 소녀스러워. 그러네 진짜. 그리고 중음역대에서 톤들이 묘하게 중성적인 느낌도 나거든. 이 사람이 프레셔를 가지고 약간 힘을 실어서 부를 때는 중성적인 매력도 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좀 굵은 편이지 않나? 굳이 따지면? 그렇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원숙한 여성으로서의 느낌보다는 소녀로서의 느낌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이 사람의 매력을 좀 증대를 시키는 어떤 효과를 주는 것 같다. 나 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적인 가창 점수가 좀 올라갔어. 1은 항상 약간 팔랑귀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지. 너무 근데 설득력이 있었어. 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이 입춘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 아마 거기서 중음역 때 톤이 뭉쳐서 발성을 한다 이 부분이 아스리 고개 내민에게 이 부분일 거야. 후렴이 처음에 들어가는 이 가사의 부분. 이 한루로가 성량이 그렇게 태생적으로 큰 보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쥐어짜가지고 마치 생선장수가 막 골라골라 막 하는 그런 느낌의 발성을 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이 부분이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약간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불편한 후크를 선사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르세라핌의 라이언처럼 벤달라와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려 듣게 되는 대목이라고 나는 봐. 되게 영민한 보컬 운용이었다고 생각을 했어. 내가 이번에 펜타포트를 갔다 왔단 말이야. 한우로가 나와가지고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라이브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너무 잘하긴 하거든? 잘하는데 그건 어떤 퍼포먼스적인 그런 잘함이지 가창만 떼어놓고 봤을 때 밴드 사운드를 완전히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보컬은 절대 아니야. 맞아. 소스 자체가 이 락보컬로서 어떤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 터치드의 보컬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땐 더욱더 그렇고 한로로한테 필요한 거는 더욱더 영민한 보컬 디렉팅이라든지 자신의 보컬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편곡 내지는 프로듀싱이다. 공연에서는 음원만큼의 감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환경적인 특성상 사운드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보컬이 라이브 상황에서는 사실 좋았거든. 그냥 마냥 좋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한루루 유튜브에 공연 실황을 녹화를 해가지고 라이브 음원 수준으로 믹스를 해가지고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아쉽긴 하더라고. 3이 방금 한 얘기를 쭉 들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씩 정제가 됐던 게 아닐까. 이후작들을 들었을 때 입춘에서 들었던 어떤 정제되지 않아서 영민함처럼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내가 느끼기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거든. 어느 정도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런 게 좀 다듬어지다 보니까 조금 매력이 반감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 점점 프로페셔널해지면서 빠지게 되는 함정 같은 거일 수도 있지. 가능성 정도?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프로듀싱인데 믹싱, 마스터링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어. 사실 뭐 믹싱 마스터링은 엄청나게 특기할 만한 건 없다. 다만 보컬이 엄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노래는 보컬을 위한 노래구나 라는 생각은 들 정도로 약간 보컬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어. 다만 중후반부에서 기타가 쏟아진단 말이야. 그 쏟아지는 느낌은 좋았어. 이렇게 내지르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보컬이.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음악들이 전체적으로 나한테 확 쏟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그 목적성이 좀 느껴지는 믹싱이었고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막 엄청 욕을 하지 않을까 살짝 기대감이 있었는데 음악 작업이라는 게 어쨌든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 믹싱, 마스터링, 그리고 유통, 발매 쭉쭉쭉 가기까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녹음이란 말이야. 마이크를 놓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순간순간 보컬 소스들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한 번씩. 뭐 어디서 녹음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다만 악기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쉽기는 한 소스들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흔히들 요즘에는 연주자들이 본인들이 녹음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치. 그런 연유로 그런 결과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 트랙 소스 몇몇이 아쉬운 정도. 그냥 리스너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면은 저번에 10월 신보 리뷰할 때 만트라 얘기했었잖아. 그런 노래를 들어보면은 노래에 들어가는 모든 악기들이 지나칠 정도로 다듬어져 있고 내가 그 느낌을 되게 미국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좀 방향성이 다른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 러프한 느낌도 들고 데모 같은 사운드도 드는데 오히려 이 노래의 메시지를 좀 강화시켜준다? 그러니까 마치 덜 갈린 마늘이 라면에 하나씩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라면을 떠가지고 먹는데 마늘이 막 씹혀.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마늘 맛이 라면의 맛을 증폭시켜준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마추어틱한 사운드가 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막 엄청난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었어. 내가 알기로 3이 특히나 마늘 맛을 매우 좋아하지 않나요? 아, 매우 좋아하지. 뭐 저에게 그 마늘을 제발 갈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그래도 다져야지, 다진 마늘을 넣어야지 하면 아니 난 편마늘이 좋아. 그치. 두 분 동거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다진 마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한테는 편마늘이고 이가 생각하기에 다진 마늘이라고 생각하면 내 기준에서는 액체야 거의. 우리가 지금 라면에 마늘 뭐 이걸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지금 우리만 해도 봐봐. 마늘을 덜 갈 거냐 더 갈 거냐. 그러니까 믹싱을 얼마나 러프하게 할 거냐 혹은 정말 치밀하게 믹싱을 할 거냐를 가지고 내 음악적 색깔은 이렇기 때문에 믹싱을 치밀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한로로의 음악도 어떤 믹싱 엔지니어, 어떤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와서 작업을 했던 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곡의 풋풋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러프한 어떤 한로로의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했을 수 있다. 일부러 매끈하게 갈아내지 않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신중하게 하게 된다. 나는 애초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음향 쪽은 잘 모르니까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던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인디 음악이고 나는 이런 뭔가 러프한 것까지도 한로로의 어떤 음악과 되게 잘 어울린다. 마지막 카테고리인데 마케팅이야말로 현대 음악 산업에서 빼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로로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게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공연을 저번에 펜타포트에서 보고 나서 그때 직후로는 약간 한로로 극성 빠돌이가 잠깐 동안 됐었단 말이야. 관련된 영상 같은 것도 졸라 찾아보고 밴드 인스타 팔로우 잘 안 하는데 인스타도 팔로우하고 말해서 봤거든. 느껴지는 특이사항이 뭐였냐면 어쨌거나 한로로가 밴드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밴드 멤버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최소화돼 있어. 그 펜타포트 공연 실황 영상 같은 것도 밴드가 비춰지는 장면은 거의 없고 이 한로로라는 아티스트 개인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봤어.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아티스트 본인이 졸라 예쁘고 귀엽고 씹덕이 터져요. 사실 이제 캐캐 묵은 수식어긴 한데 홍대 여신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잖아. 그 말을 꺼내가지고 먼지를 털어서 이렇게 머리 위에다 딱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비주얼적으로 괜찮거든. 성격 같은 것도 귀여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어떤 파괴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한로로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게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선택이다. 외모나 비주얼적인 것도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쪽에서 힘을 좀 주나? 주고 있다고 생각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앨범 커버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다거나 맞네. 뮤비 같은 것도 썸네일이 한로로 본인의 얼굴이잖아. 그리고 의상 같은 것도 되게 신경 쓰여서 입어요. 본인의 이미지를 되게 강화시킬 수 있게. 플러스 인스타라든가 유튜브 활동, 비디오가 중점이 되는 SNS 활동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겠어. 나 같은 육수들이 매일매일 양산이 되겠지.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영민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한로로가 씹덕스러운 팬층을 확보할 만한 비주얼이라는 거엔 동의를 하는데 그 옛날 3대 여신 얘기를 했었잖아. 3대 여신이 누구야? 홍대 그 예전에 아 그치. 요조, 타로, 한희정 이렇게 세 명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셋 다 그 타이틀을 되게 싫어했던 걸로 기억을 해. 맞아. 본인들이 실제로 하는 음악이 어떤 여신스러운 음악이 아니었다 보니까 비주얼적으로 주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음악에 좀 더 집중해달라. 근데 뭐 한로로는 외적인 부분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기 색깔과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런 쪽으로 집중이 쏠리는 게 나는 싫을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하기 싫은데 안 하는 거랑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 어쨌거나 한로로는 뮤비에서 주인공 자리를 꿰어차도 이질감이 없는 얼굴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잔인하게 하는데 우리를 봐봐. 우리가 만약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우리가 만약에 얼굴이 차은우, 송강, 이재훈, 정혜인이야 얼굴이. 그럼 우리도 얼굴 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얼굴을 까면은 갑자기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것 같잖아. 밑도 끝도 없이 면상에 거울을 들이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혼자 폭주를 하는데 누가 뭐래? 갑자기 스플래시 데미지를 터트려버리네. 무조건 이거 하나는 내가 짚고 가고 싶다. 뭔데? 나는 내 얼굴에 불만이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봐. 만약에 셋이서 이렇게 캠을 켜. 그러면은 구독자가 늘까 줄까? 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얼굴이 좋아. 왜? 아니 뭐 나도 내 얼굴 그래.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은 활용을 해야지. 이 음악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데. 그리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잖아. 좋은 마케팅 방향이라고 생각해. 듣고 보니 그러네. 그냥 영상을 더 찍기가 싫어졌어. 이런 결과를 불러오려고 할 말은 아니었는데 6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상처만 남은 한로로 파헤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전혀 한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영상을 찍기로 하면서 한로로의 노래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외한의 입장에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가는데 유익한 녹음이었다. 좋아할 법한 최소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나는 남자 쪽에 우즈가 있다면 여자 쪽은 한로로가 아닐까. 포텐이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보여줄 것들이. 오늘 이렇게 좀 심층 분석을 해보면서도 뭐 내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도 더 좋고 긍정적인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아티스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오늘 내가 제일 열심히 떠든 것 같고 아티스트에 대한 이 호감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주제들에 비해서 조금 객관성을 잃고서 떠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냉정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한로로의 지금 상태에서 별점? 이런 걸 좀 매겨보고 싶거든. 한 별 5개 만점에 4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별점 1개가 왜 깎였느냐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 우리가 지금 오늘 한로로의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제일 많이 얘기를 한 거는 데뷔곡이란 말이야. 저번에 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데뷔곡이 커리어 하이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모든 곡을 다 통틀어서 여전히 입춘이 짱인 것 같다. 입춘을 이길 만한 곡이 잘 없는 것 같고 내가 봤던 공연에서도 그게 나오는 순간이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고 그 입춘 이후로 살짝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 다음 수를 잘 둬가지고 데뷔곡을 뛰어넘을 만한 곡을 내야 하지 않을까? 차기작이 되게 중요하겠네. 그치. 우리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이 아티스트의 다음 앨범이 기대된다. 다음에 뭐 나올지 되게 기대되고 뭐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점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로로의 약간 다음 앨범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